나는 60년 동안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냄새와 공기의 온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아침 햇살이 내 방 창문으로 들어올 때면 그때 그날의 새벽 빛이 떠오른다. 그리고 나는 그때처럼 조용히 숨을 내쉰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태어난 마을은 바람이 많은 곳이었다. 바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 불었다. 여름이면 논에서 매미 소리가 들렸고, 겨울이면 마당의 장독대 위로 눈이 살짝 쌓였다. 그때 나는 15살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마음은 늘 어른 같았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나는 집안의 막내였지만 일찌감치 어른 흉내를 내며 살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고 밤이면 아버지가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가난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그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여름이었다. 장마가 끝나고 논두렁길에 물이 반쯤 말랐을 때였다. 서울에서 온 친척 오빠의 친구라고 했다. 이름은 민수. 나보다 5살 많았고 웃을 때 눈꼬리가 예쁘게 접혔다. 그가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유도 없이 두근거렸다. 그는 나를 꼬마라고 불렀다. 나는 그게 싫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서 어른인 척 굴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끝을 길게 빼며 그가 보지 않는 척하면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때는 몰랐다. 그 여름의 짧은 만남이 내 인생의 가장 길고 깊은 그림자가 될 줄은. 그는 자주 마을로 내려왔다. 이유는 몰랐지만 나는 그가 나를 보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으면 멀리서 정이야 하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야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가 내 발끝에 닿을 때쯤 나는 천천히 돌아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상하게 그 미소를 보면 세상이 조용해졌다. 매미 소리도 바람도 내 숨소리마저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름은 짧았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이유는 몰랐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게 첫사랑이라는 걸 훗날 알았다. 몇 년이 지나고 나는 20살이 되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텔레비전이 생기고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갔다. 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다. 서울은 낯설었다. 버스가 다니고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방 한 칸짜리 셋방에서 다른 여공들과 함께 살았다. 하루 종일 기계 소리와 냄새 속에서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소리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민수였다. 그는 우연히 그 공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그였다. 그는 나를 보고 놀라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정희야, 정말 너 맞구나. 그 순간 나는 15살 그 여름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다. 퇴근 후 공장 근처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고 남산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에게 꿈이 있다고 했다. 언젠가 자기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나는 그가 말하는 미래를 듣는 게 좋았다. 그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세상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그의 집안은 부유했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지만 결국 현실은 우리를 밀어냈다. 그는 군대에 가야 했고 나는 혼자 남았다. 그가 떠난 뒤 내 안에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몸이 달라졌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것이 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때 19살이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린 어른이 되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그때는 그런 일이 알려지면 모든 게 끝나는 시절이었다. 나는 밤마다 울었다. 무섭고 부끄럽고 동시에 그 아이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다. 군대 주소를 몰랐다. 아니, 사실은 용기가 없었다.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내 아내 생명을 지킬 자신은 없었다. 그해 겨울 나는 큰 결심을 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낯선 곳으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버스 안에는 나 같은 얼굴들이 있었다. 다들 말이 없었다. 그날의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내 기억에 남아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을 때 나는 손을 꼭 쥐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다. 의사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다만 끝나고 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늘을 봤다. 하얀 눈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 눈송이 하나가 내 손등에 닿는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살았다.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일했고 사람들과 웃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하지만 내 안에는 무언가가 비어 있었다. 누군가 나를 부르면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치 내 안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강한 여자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강함이 사실은 죄책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했다. 좋은 사람이었다. 나를 다정히 대해줬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줬다.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나는 창가에 앉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잊은 줄 알았던 이름 민수. 그리고 그때의 아이. 그들은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었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날씨가 흐릴 때마다 아파왔다. 시간은 묘하게 잔인하다. 잊고 싶은 기억은 오래 남기고 기억하고 싶은 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간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살던 그 시절 나는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는 밝았다. 이웃들은 늘 말했다. 정희 씨는 복 받았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늘 조금씩 흔들렸다.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너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니? 그 질문이 들릴 때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음의 깊은 곳까지는 닿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더 열심히 살았다. 아침엔 밥을 하고 저녁엔 옷을 깨고 가족의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나 자신을 조금씩 지워갔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속 그늘도 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떤 날엔 아이의 얼굴에서 오래전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나이 들어갔고 세월이 흘러도 내 안에 그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기억을 더 깊이 묻는 흙 같다. 아무리 덮어도 어느 날 갑자기 바람 한 번 불면 다시 드러난다. 어느 겨울밤 혼자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왔다. 입양된 아이를 찾는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무심코 앉아 화면을 바라봤다. 한 여자가 울며 말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평생 후회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마치 내 안에 갇혀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온 것처럼. 그 후로 나는 종종 그 아이의 나이를 계산했다. 지금쯤이면 30이 넘었겠구나. 혹은 40쯤 되었겠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누군가의 딸일까? 누군가의 엄마일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다. 찾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혹시라도 나를 원망하면 어쩌나. 혹시 이미 나를 잊었다면 어쩌나.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았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명절에 가족을 챙기며 평범한 어른으로 살아갔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늘 조용한 파도가 일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는 내 마음의 바다였다. 50이 넘었을 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느낌을 제대로 알았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집은 조용했고 밤이 되면 벽시계 소리만 들렸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자꾸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내 이야기는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 나는 어린 얼굴이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민수가 있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을 손에 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고. 그 다음날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다. 하지만 한 줄, 두 줄 적어 내려가다 보니 눈물이 함께 흘렀다. 내가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는 써보려 한다. 그렇게 시작된 글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내 청춘의 여름부터 겨울까지 그 모든 순간을 적었다. 사랑, 두려움, 후회, 용서. 글자를 쓸수록 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방 안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며칠 후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런 문장을 들었다. 사람은 고백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나는 아직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냈다. 다음날 큰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해줄 이야기가 하나 있어. 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차분해졌다. 내 청춘의 이야기, 그 여름의 사랑, 그리고 그날의 결단까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이상하게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옥죄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이 깊어져 있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의 눈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다. 요즘 나는 가끔 편지를 쓴다. 받는 사람은 없다. 이름도 쓰지 않는다. 다만 종이 위에 이렇게 적는다. 잘 지내고 있니?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어. 그 편지를 다 쓰면 창문을 열고 바람에 날린다. 바람은 늘 같은 방향으로 분다. 마치 그 아이에게 닿으려는 것처럼. 그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한다. 너는 내게 여전히 소중한 아이야. 이제 나는 62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이제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후회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 후회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잘못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다. 인생이란 잘못과 용서가 함께 엮인 길이라는 걸. 누구나 한 가지쯤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 용기이자 진짜 평화인 것 같다. 오늘도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신다.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 여름에 나에게 고맙다. 그리고 용서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드디어 쉼을 얻은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다고.